안녕하세요. 영혼의 승부사 바람의 파이터 급주입니다. 오늘은 주말 오후에 근처에 있는 완주군 대하수목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용히 숲속에 있으니까 좋네요. 이제 휴가도 막바지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7월 25일부터 8월 7일 사이에 대부분의 휴가가 다 몰려 있어요. 8월 7일 이후에는 이제 막바지 8월 15일 다음 주까지는 좀 연결이 돼도 8월 15일 이후 되면 이제 거의 휴가가 마무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를 즐기고 계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의 화두는 뉴노멀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트럼프 2기 집행부가 이제 1월 20일 날 시작돼서 7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1기에 비해서는 대단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두 다 이제 강경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벤스 부통령이나 재무장관 베센트는 이제 월가 출신이라 좀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월가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되니까. 루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 본디 법무장관,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뭐 다 강경파죠. 여기에 정책 위반을 하고 있는 피터 나바로 포함 스테판 미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말하라고 합의를 추진을 했던, 현재는 연준 의원으로 이제 지명이 되신 분이죠. 1월 26일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의무를 다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대단히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덕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레드 수입을 이뤘죠. 이번 감세 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도 이제 상하원의 협력을 모두 얻었고요. 5조 달러의 부채 한도 상향, 이 부분도 이뤄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크게 이제 두려운 부분이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상호관세 이 부분은 전 세계 글로벌이 잘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는 중국에 한해서 이제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웃과 동맹 국가를 가리지 않고 이제 글로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USMCA 협정으로 맺어져 있는 멕시코, 캐나다, 이런 국가들이 큰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멕시코 같은 경우 토마토, 미국이 이제 관세를 높임에 따라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생겼어요. 미국의 토마토를 재료로 하는 가격들이 전부 이제 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브라질 역시 50% 관세를 맞으면서 이제 커피 이 수출에 힘들어지자 이제 중국이 문호를 크게 개방해서 브라질을 돕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같은 브릭스 국가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제 브릭스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단히 밉보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 역시 35%의 관세를 맞고 있어서 굴이라든가 알루미늄 이런 부분의 수출이 미국에 어려워지자 이제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쪽으로 이제 수출 라인을 돌린다, 이런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인도 역시 러시아산 원유 수입 이 부분 때문에 관세가 25%에서 50%로 이제 오르지 않았습니까? 인도 모디 총리는 초기에 미국을 방문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어요. 1기 때부터 대단히 친분이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 인도는 낮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우리나라, EU가 이제 15%의 관세를 부과받고, 무역 흑자가 큰 베트남이 20% 관세를 부과받는데, 대체적으로 10%에서 50% 사이에 제품 관세, 산업별 관세,
이런 부분을 부과받았죠. 아직까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는 100% 향후 관세를 예고했고요. 제약 역시 처음에는 미약하게 출발을 했다가 향후에는 200% 정도 관세를 예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글로벌 경제가 적응을 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거대한 소비 시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물건 팔려면 알아서 구부려라. 저도 이제 방송을 보기는 봤습니다만은 특히 우리나라를 언급하는 장면에서 조공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요. 저들이 이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스톡홀름으로 찾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보다 더 올려라. 완전히 이제 조공을 바치러 갔는데 그 조공도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2,500억 달러 투자? 안 돼. 3,500억 달러로 올려. 일본 같은 경우 페이퍼 종이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서면상으로 만들어 놓은 건 4천억 달러였는데 이것을 5천억 달러로 수정하는 그 페이퍼가 이제 서면이 공개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천억 달러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조 달러로 올려. 1조 달러 안 되겠어? 이렇게 이제 베팅을 확대해 보는 거죠. 이 거래에 있어서, 딜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기죽이는 이런 딜에 이제 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글로벌로 이제 경제가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산업 자체가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일본이나 우리나라, 유럽 같은 경우는 자동차로 이제 미국에서 경쟁을 하는 국가들 아니겠어요? 여기에 관세가 만약 달라지면 가격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에서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미국의 대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인건비도 높은 국가에서 단기간에 환율도 높은데 이 부분을 투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일본도 이제 자동차 부분 수출 때문에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는데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다행히도 이 3개국은 이제 15%로 관세가 정해졌어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돋보이는 뉴노멀이다. 새로운 물결이죠. 관세라는 새로운 물결에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대공황을 일으켰던 후보 정부 때는 이제 관세를 상호관세로 보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힘이 워낙 커져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로 보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일방적인 관세 부과죠. 이렇기 때문에 큰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략 10%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는 20%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출업자가 부담을 하든 수입업자가 부담을 하든 미국 국민들에게 전가가 되든 충분히 전가되면서 무역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트럼프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관세 수입이죠. 한 달에 수백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얻고 이제 연간으로 수천억 달러, 10년간은 수조 달러의 상호관세, 세금 아니겠어요? 관세라는 게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효과를 이제 거두게 되거든요. 이 돈으로 빚을 갚거나 국민들에게 600달러씩 나눠준다는 거 아니에요? 저소득층에게. 이런 법안이 이제 마련되기도 하고 있는데 37조 달러라는 거대한 빚을 가지고 더 이상 돌아오는 만기 채권, 또 빚을 갚기 위한 이자, 9천억 달러가 넘는 이자, 뭐 국방비도 1조 달러 정도 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디케어 포함해서 푸드, 음식 이런 부분은 이제 예산을 줄여도 국방비는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대한 빚을 끌어안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채권 발행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이 부분 속에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있죠. 자칫하면 관세라는 게 미국의 수입업자가 관세 이 부분을 세금을 지불하고 이제 물건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미국 국민들에게 전가가 될 수 있고 돈이 없는 미국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세라는 것이 일시적일지 향후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지 이 부분은 이제 한 5개월 정도 데이터를 지켜봐야 하는 그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정치 경제가 이 부분 때문에 새롭게 모두 변하고 있어요. 상호 관세뿐만이 아니라 타국을 통해서 들어올 때는 관세가 더 높죠. 특히 중국의 이제 베트남 우회 수출이나 동남아 우회 수출 이런 부분을 이제 막아내기 위해서 타국을 경유해서 이제 수출이 될 경우 상호관세가 더 높아지는 이런 부분까지 만들어 놨어요. 일기 때와는 달리 환율로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중국만 해당이 됐기 때문에 중국이 환율을 위안화를 약세시켜서 이 부분을 커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이제 이머징 마켓 화폐가 강세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로 상호관세를 해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일기 때와 가장 다른 부분이다. 그러니까 치밀하게 상호관세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맘대로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드는 인력들로 대단히 많이 보강을 했고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대거 강경파들이 많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력을 발휘하는데 대단히 화합이 잘 되고 있어요. 여기에 상하원까지 모두 장악하는 레드 수입을 이루었기 때문에 정책을 구현하는 데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